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언택트 문화 등 세상은 야행성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잠든 침묵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 지적 활동을 극대화하기에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생각의 길이를 더하며 지식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수많은 인물이 밤을 활용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밤이라는 멋진 시간을 지적 생산의 토양으로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 스마트폰 전원부터 꺼라. 스티븐 킹은 원고를 쓸 때 방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전화기도 꺼버린 채 오로지 글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를 멀찌감치 치워놓아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외부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집중력을 향상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에 홀로 머물면서 다른 누구를 만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SNS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부터 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적 생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집중하고 있는데 SNS에 알람이 울린다면 집중력은 깨져버리고 아이디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워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집중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면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집중하기 쉬운 밤을 활용해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시끄러운 낮의 소음 속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책 야행성 인간을 위한 지적 생산술은 타고난 야행성 인간인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밤을 지적 생산의 토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먼저 세상과의 거리두기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야행성 인간의 자기 개발은 이렇게 하라.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독서를 합니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독서입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3가지 핵심 사항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임을 명심하라. 진정으로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은 읽기도 전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듣는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재미있는 일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입니다. 매일 밤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면 당장 책을 펼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철학책들도 위대한 지성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 책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은 읽는다보다는 듣는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같은 분야의 책을 연달아 읽어라. 같은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연달아 읽으면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흥미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건너뛰며 독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책을 연달아 빠르게 읽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흔히 좋은 공부 방법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분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주입하면 점차 그것들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렇게 같은 분야의 여러 책을 연달아 읽으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다 보면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쳐서 골아떨어지기 직전까지 책을 읽어라. 기억은 밤에 더 잘 정착됩니다. 밤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잠들면 자는 동안 뇌에서 정리가 됩니다. 컴퓨터로 치면 최적화 작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책 야행성 인간을 위한 지적 생산술의 저자는 이 방법을 잠에 맡기는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쳐서 골아떨어지기 직전까지 공부한 후 아침에 눈을 뜨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말끔히 정리되어 있던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자기 직전에 받아들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운 꿈을 꾸는 것처럼 잠들기 전에 집중해 공부하면 실제로 꿈에 그 내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잠든 사이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독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같은 분야의 책을 연달아 여러 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까지 집중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위대한 아이디어는 밤에 탄생한다.
독서를 하였다면 이제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완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떠오르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발상을 이어가는 것을 카오스형 발상법이라고 합니다. 발상은 또 다른 발상을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옮겨지는 동안 각각이 이어져 서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킬 발상이 날개를 펴게 됩니다. 따라서 밤을 지적 생산의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밤에 어울리는 카오스형 발상법으로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고 떠오른 각 아이디어를 종이에 기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이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보인다면 두 아이디어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으로 연결한 아이디어 사이에 공통의 키워드와 새롭게 융합된 아이디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된 제3의 아이디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연관성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쓰면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발상이란 결국 서로 다른 요소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그만큼 조합의 수도 늘어납니다.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밤은 이러한 카오스형 발상법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집중력 있는 독서로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갖춰두면 쌓아둔 재료들로 금세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야행성 인간을 위한 지적 생산술은 1. 밤에 지식과 교양을 마구 쌓는 똑똑한 독서법. 2. 독서가 귀찮은 사람에겐 다른 방법으로 밤에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 3. 밤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구 샘솟게 하는 발상법. 4. 떠올린 아이디어를 활용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창조하고 완성하는 지적 생산술을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적 활동을 하기에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역사적 인물들도 밤을 이용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감미롭고 매력적인 밤을 지적 생산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